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은 땡땡 이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자신이 뜻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들이 뭐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뭐 최초의 계획대로요.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대부분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실행하다 보면서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뭐 좀 수정할 일도 되고 또 이렇게 뭐 개선해야 되고 진보시켜야 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아쉬운 소리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하여서 최초의 계획을 세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 곳에서 변수가 생기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계획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변수가 생기면은 변경하고 수정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계획 자체가 없어서는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계획을 세우되 우연을 인정하고 우연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잘 보완해서 수정하는 삶, 계획을 세우되 우연을 인정하는 삶, 여기에 삶의 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뭐 또 경로 변경이 필요할 때 마음이 뭐 이렇게 편하다 그런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불편하죠.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습니다. 또 약간 이렇게 좀 처지는 것이 생길 수 있죠. 우울해질 수도 있고, 걱정, 근심 생기고, 스트레스 받죠. 지금까지 진행하던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 새로운 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나 이렇게 막 관찰해야 되고, 다시 탐색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또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인지적인 에너지, 인지적인 에너지가 적지 않게 소모가 돼요. 또 더 큰 문제는 감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계획대로 진행하다가 그것이 수정해야 된다. 이 수정해야 될 것이 막 보였다. 필요성이 느껴졌다. 즉 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간 짜증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또 그동안에 했던 일은 막 시간 낭비한 건가 이런 이 생각과 함께 내가 약간 시간을 너무 낭비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막 혈기가 좀 지나친 사람들은 꼭 이 용어를 쓰죠. 이렇게 또 어른들 중에서도 또 직장 상사 중에서도 이렇게 이 용어를 꼭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 때려치워라. 다 때려쳐. 엄마 아빠들도 나 그렇게 할 거면은 다 때려쳐. 막 이렇게 꼭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있고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겠어요. 또 내가 바보가 되었다고 느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느낌, 뭔가 패배감, 굉장한 손실을 보았다는 느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이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이런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패배감, 실패감, 좌절감 이런 거를 경험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 이런 것을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경험하더라도 그냥 적게 살짝 경험하고 금방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낙관적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행복하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잘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실패라고 규정하고 패배라고 규정하고 좌절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관에 빠지지 않고 막 이 불행에 빠지지 않는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핵심은요. 실패 또는 패배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요. 먼저 불행한 사람부터 얘기해 볼게요. 기대에 어긋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이분들은 그런 일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범위에 내 생활의 모든 반경에서 나쁜 일이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언제나 이런 식이지 이런 표현이 대표적이죠.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전문 용어로는 비관적인 설명 양식, 설명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 일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Pessimistic Explanatory Styl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실제로 이런 표현을 쓰다 보면은 그런 일만 겪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되던 일도 진짜 안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스타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만 계획이 어긋나는 것 같으면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조금만 뭔가 처음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고, 뭔가 내가 기대했던 대로 희망했던 대로 방향에 안 맞게 나아가면은 그냥 쓰러지죠. 지치고. 안 그런 게 이상해요. 근데 행복하고 낙관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뭔가 이 설명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말하는 스타일, 생각하는 스타일, 관점, 태도, 자세가 다릅니다. 똑같은 어떤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고 좌절이라고 경험할 수 있고 패배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좀 어긋났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나 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죠. 또 뭔가 시행착오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또 나에게 맞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금방 일어나죠. 때로는 그런 상황 자체를 뭔가 배웠다는 측면에서 즐기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전문 용어로는 이제 낙관적인 설명 양식, 낙관적인 설명 스타일이라고 불리죠. Optimistic Explanatory Style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뭔가 좀 진짜 다른 게 느껴지시죠? 행복하고 낙관적인 사람들은요, 나쁜 일, 실패라고 누군가는 규정할 일을 일시적으로, 이건 일시적인 거야. 이렇게 한정하고요. 또 나쁜 일의 범위를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방법,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했던 이런 상황의 반경, 요걸로 한정을 해요. 그 일로 한정을 한다는 거죠. 다른 걸로만 다 일반화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곳에 다 나쁜 일이 만연해 있어. 나는 뭘 해도 안 될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일은 조금 그랬구나. 그러니까 다시 해봐야지. 다른 방법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계획에서 좀 어긋나더라도, 처음에 나의 기대에서 좀 어긋나더라도 포기하지 않죠.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마침내 이루게 돼요. 마침내 계획이 달성되는 그 순간을, 최초의 계획이 달성되는 순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구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증가하죠. 그러니까 행복해져요. 그렇죠? 부정적인 사건의 배움으로 일시적인 시행착오를 성공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계속 행복해지죠. 낙관적인 설명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와는 다릅니다. 요즘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정신승리 아주 유행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한때 정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쓰던 용어죠. 근데 정신승리와 이 낙관적인 익스플래너토리 스타일은요, 달라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야. 정신승리는 그냥 거기서 상황을 종료시키죠. 재도전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수정하지 않습니다. 개선하고 진보시키지 않아요. 마치 이런 식이에요. 저 포도는 내가 못 먹는 포도니까, 내 손에 아직 닿지 않는 포도니까 신포도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정신승리예요. 근데 낙관적인 설명 양식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닿지 않는 포도입니까? 그러면 사다리를 한번 만들어서 올라가 볼까? 마침내 올라가서 그 포도를 따서 먹는 게 낙관적인 설명 양식입니다. 내 손에 안 닿으니까 저거 신포도야. 정신승리예요. 그러니까 패배, 실패 계속 이런 식으로 규정이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낙관적인 설명 양식이 뭐라고요? 사다리 만들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낙관적인 설명 양식이야. 다시 시작합니다. 수정합니다. 진보시킵니다. 개선시킵니다. 마침내 성공하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서 열정과 끈기와 투지.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연구 분야도 있어요. 그릿이라고. 이 그릿, 열정과 끈기와 투지를 정말 불태우죠. 정신승리도요, 여러분, 한두 번이지. 또 안 하는 게 좋죠. 전혀 내 삶에서 정신승리라는 단어 자체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한두 번이지. 이거 계속하면은 무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요, 정신승리가 아니라 Optimistic Explanatory Style이에요. 낙관적인 설명의 스타일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진보하고 발전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요, 정신승리자가 아니고요. 설명 스타일이 다른 사람, 설명의 스타일이 optimistic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